하수도 미스테리 그 두 번째 이야기. 일단 글 쓰기 전에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제 글이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올라가서 누군가가 수익 창출을 한 상태까지 놔두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글이 다 그런 분들의 수익이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발 불펌하지 말아주세요. 보시려면 이 카페에서만 봐주시고요 라고 하수구 마스터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 하수도 미스테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2편 하수도 길 잊어버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썰. 2019년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날씨가 좋아서 작업하기 좋고 덥지 않았기에 편한 날이었죠. 저희는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측정기를 들고 가는데 산소 농도를 측정 후 사다리 안전벨트를 착용 후 안전하게 작업에 들어가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들어간 현장 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에 빛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완전 까만 곳이었나봐요. 손전등과 도면 작성할 태블릿, 수첩 등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날도 순조롭게 작업이 될 예정이었죠. 저희가 작업할 위치를 숙지 후 5m 아래 하수도로 들어갔습니다. 종종 우리가 5m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깊이가 거의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생각이 안 되는데, 아파트 2개 층 정도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1개 층이 한 2m에서 3m 정도 되니까 아파트 2개 층 정도를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하수도 관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는데, 그 하수도 관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후레쉬를 들고 다니면서 다녀야 되는. 종종 이동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 위치는 방독면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된 후 작업 위치까지 들어갔죠. 중간중간에 유독 가스가 올라오면 방독면 쓰고서 지나가셨대요. 앞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어둡고 소리는 커지고 물이 허리까지 오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작 지점으로부터 약 500m 정도 이동 후 상황이 발생했는데, 두 명이서 걸어가다가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구간이 나와서 2인 1조로 이동 시 오전 중에 현장 조사가 전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일하는 형이랑 양쪽으로 나눠서 가자고 제안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이동하기 시작했죠. A: 그럼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쪽 조사 좀 해줘. B: 그러면 10시쯤에 조사 끝나고 만나. 이게 같이 일하는 A형과의 대화였습니다. 현재 시각 8시 반. 저는 오른쪽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었죠. 하수도 일을 하는데 웬 오르막이 있냐 하시겠지만, 하수도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구배가 잡혀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수도가 아래로만 가면 우리나라 땅 다 뒤집어서 엎어도 하수도 공사가 안 됩니다. 하수도는 몇백 미터마다 홀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여러 갈래의 하수도가 만나서 물이 모여 다른 종말 처리장으로 나눠지는 곳과 하수도를 이동하기 위해 나눠둔 홀 1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말 처리장 쪽으로 가면은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서 홀을 찾아 저는 올라가고 A형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네요. 홀? 그러다가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현장 조사가 끝나게 되어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약 9시 반. 아침이겠죠? 내려가려다가 제가 이동하기 위한 홀이 있다고 했죠? 저는 뒤를 돌아본 후 정신을 놔버릴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동하기 위한 홀에서 위치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던 거죠. 들어가는 하수도는 4개. 하수도의 폭은 1.5m, 1.5m 사각형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손전등 하나로 빛을 비추고 들어와서 손전등 불빛이 밝혀주는 바로 앞이 제 시야의 끝이었죠. 와, 큰일 났다 이거. 말 나오는 건 저거 하나였습니다. 하수도에서 전화하면 되지 않냐, 무전기 쓰면 되지 않냐라는 분 계시는데, 하수도 깊이 5에서 10m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무전기 스펙은 5km라고 써있지만 벽이 있으면 50m도 안 되는 게 무전기고, 제 손전등은 충전식 배터리라 조금이라도 더 버틸라고 밝기를 조정해서 길 하나하나 찾으면 들어갔죠. 제 손에 들려있는 도면은 저희 작업할 위치만 그려져 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서 위치 표시를 할 라카 달랑 하나 들고 하나하나 색 라카로 칠하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좁고 어두운 데 있으면 정신을 놔버립니다. 분명 같이 일하던 A형과 헤어졌을 때 오르막길로 들어왔으니 내리막길을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수도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연속으로 있어서 내가 이게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 공사할 때 물이 종말 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죠. 홀에서 나오자마자 옆을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하나하나 찾으며 나가야 됐죠. 그렇게 1번 길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4개의 문이니까 4번만 빠르게 들어가면 됐죠.
저는 길을 잊어먹으면 위험하니 항상 들고 다니는 호루라기로 어느 정도 걸을 때마다 삑삑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맨홀로 나갈 수 있는 수직다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직다리 위 도로일지 인도일지 그리고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모르기에 나갈 수가 없었고 맨홀의 무게도 약 60kg이라 사다리를 잡고서 올라가서 한 손으로 밀어가지고 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뒤를 돌아서 나왔죠. 1번 길이 아닌 걸 알았을 때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동 시간이 약 20분이었지만 저는 단 1초도 그 안에 있기 싫었고 허리까지 오는 물, 앞도 안 보이고 종종 가슴까지 물이 올라오면 누군가가 감는 느낌에 더욱더 저를 공포에 젖어들게 했죠. 그러다가 1번 길을 나와서 2번 길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길은 저를 더욱 무섭게 했습니다. 내리막길 하수도는 음식물 쓰레기, 화장실 물, 쓰레기 등이 둥둥 떠다니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평평한 곳이 아니면 절대로 벽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벽에 장마 후 쓰레기로 역류해서 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온갖 벌레, 거미, 모기, 바퀴벌레 이름 모를 벌레들이 넘쳐나서 벽을 잡으면 벽이 부스러지며 그 사이로 벌레들이 튀어나왔죠. 그래도 살려면은 한 손으로 벽을 잡고 한 손은 손전등을 들고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이 너무 생각보다 가파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보통 이렇게 가파르다는 건 물들이 한 방에 모인다는 얘긴데 아까부터 종아리까지밖에 안 오는 물들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모이는 곳은 8차선 도로 아래나 큰 대로 아래 종말 처리장 가는 길에 하수도거나 산 밑에 우수관 등밖에 없는데 이렇게 내려갈 일이 없었죠. 이상하다 하면서 내려가다 그때였습니다. 내리막이 이상하다 싶어 반대로 가려는 순간 미끄러져서 그대로 한참 흘러내려갔죠. 하수도 물 먹고 다 젖고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머리에 무언가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정신을 반쯤 놔버렸습니다. 손전등은 잊어먹어서 정신을 차리고서 핸드폰을 들고 후레쉬를 켜는 순간 저는 죽었구나 했습니다. 제 앞에는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둔 철근 맨홀 끝 바로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죠.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철근들이 없었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익사해서 죽었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르막으로 오르려고 움직여도 몸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네 발로 기어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떨어진 곳은 대로를 통해 들어가는 종말 처리장 종단 쪽이었죠. 보통 이런 곳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기에 유독가스 등이 심하게 나서 마스크를 벗으면 그 자리에서 질식사로 죽어버립니다. 아, 종말 처리장이라고 저렇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은 가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안 가는구나. 이 하수도 정비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는데 거기까지 지금 어떻게 흘러간 거네. 특히 하수도는요. 흐르는 물일 경우 유독 가스가 모이기 힘들어서 많이 죽지는 않지만 고여있는 물 속에서는 말이 다르죠. 기본적인 거는 머릿속에 있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약 400m를 미친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홀을 봤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어두운 하수도에 빛이 보였기 때문이죠. 빛은 A형인 줄 알고 울면서 갔는데 그곳에는 119 구조대분들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산소 농도 측정기, 손전등, 깨진 핸드폰, 도면 다 잊어먹고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 아래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밖에 나온 시각은 오후 3시. 아니 9시에 헤어졌잖아. 9시 반에 헤어졌는데 와, 한 6시간을 거기 있던 거야? 거의? 오전에 나온다고 하고서 2인 1조로 들어갔는데 맨홀 위에 신호를 하시는 분이 A형은 나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안 나오자 이상하다 싶어서 저를 찾으러 들어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119에 신고하고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하수도면을 받아서 119 구조대가 들어온 거였죠. 초가을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하도 차가운 물 속에 있었더니 온몸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겠더라고요. 하수도 안은 원래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덥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떨어지면 온몸에 생체 리듬이 깨진다더니 진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하수도 낭떠러지에서 살아 들어오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해서 그해 2019년 하수도 공사는 그 현장을 안 하고 다른 현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수구 마스터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마치 영화 그 기계 나오는 영화 뭐죠? 그 복싱 기계 울버린 아저씨가 나와서 복싱 기계 하는 거 그 영화 뭐더라? 아, 리얼스틸. 리얼스틸에서 보면은 아들이 무슨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에서 쭉 미끄러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손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다가 탁 살아남아요. 그리고 거기 그 손을 내밀고 있던 그 로보트가 리얼스틸 주인공으로 나오는 로보트고 딱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완전 어둡고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끝도 없이 미끄러지고. 야, 올라오는데 한 400m를 올라왔다 그러면 내려가는 동안 한참 내려갔겠는데, 야 400m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 거 미친듯이 뛰어도 여러분들 10초 안에 못 끊잖아요. 그럼 100m 달리기를 4번을 해야지 400m인데, 그러면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로 40초를 뛰어야 된다는 얘긴데, 40초가 뭐야, 한 1분 동안 전력 질주를 뛰어야 된다는 얘긴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게 운동이 뭐예요? 플랭크 아닙니까? 플랭크 1분으로 생각해보세요. 와, 엄청 긴 거리야. 장난 아니지. 그래도 그렇게 큰 부상 없이 살아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썰랑썰레의 또 다른 네임드가 돼가고 계시는 우리 하수구 마스터님, 이번에도 잘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바.